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성이고요. 딸아이 하나는 다 캐서시까지 갔고 내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리 주목받지 못했고 직장을 나와서 하는 사업마다 말아먹어 아내를 볼 낯이 없었죠. 이제는 천하의 쓰레기 새라는 것을 알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고 일적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 친구는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인데요. 그때는 왜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잘해줬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할 때는 흔쾌히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하고 틈틈이 힘내라며 술도 다 사고 형제보다 더 의지되고 믿음직스러운 친구였죠. 아내와 친구 둘이 발가벗고 있는다고 해도 아무 짓도 안 할 거라는 믿음이 갈 만큼 좋은 친구라 생각했습니다. 변변찮은 일거리가 없자 친구가 본인 건물 관리를 해주지 않겠냐 제안을 했고 친구 덕분에 저와 제 아내는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당신은 본인 능력은 없어도 친구 복은 있다며 가끔씩 쓰라린 소리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만큼 고마운 친구였으니까요. 친구 부부와는 원래도 왕래가 잦았지만 이제는 집도 가깝고 일하는 곳도 같으니 매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1차나 2차는 일반 술집을 가더라도 마무리는 꼭 친구 집이다. 저희 집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죠.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없어진다는데 이렇게 편한 사이가 있을 수 있다니 이런 모임이 별 탈 없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도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나이 드니 체력이 심하게 떨어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술만 먹으면 끓어 떨어지겠더라고요. 초반에는 밖이라 어떻게든 풀을 들려고 노력해서 견뎠지만 나중에 집에 와서 뒤풀이를 할 때는 잠에 들기 일쑤였습니다. 깨보면 이미 술자리는 모두 파하고 아침이었고요. 아내와 친구 부인은 안방에서 자고 친구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제 체력이 안 돼서 사람들 노는데 방해만 된 건 아닐까? 더 오래 깨서 같이 재밌게 놀고 싶었는데 아쉬움 뿐이었지 내와 친구 사이를 의심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상 술자리는 깔끔하게 파했고 집에 와서는 그 친구 얘기도 저에게 하지 않고 오히려 둘이 있으면 서로 어색해 보여 의심할 건덕지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원래는 그냥 김현진인가 싶었는데 이제는 입도 바짝바짝 날라오고 평소에도 몽롱한 기운이 계속되더라고요. 화장실도 가도 개운치 않아 몸에 이상이 생겼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걱정할까봐 어디가 아프다 같아부터 말을 않고 저는 교대 근무가 끝나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증상을 말하고는 소견 검사도 하고 이것저것 CT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기다림에 검사 결과가 나오고 진료실로 불려갔지요. 의사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혹시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셨나요? 더군요. 저는 잠을 너무 많이 자서 탈이지 한 번도 못 잔 적이 없었고 수면제 같은 약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놀라 아니요. 수면제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양제나 가끔 챙겨 먹지. 혹시 이런 약에 수면제 성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매일 XX 음료를 즐겨 먹는데 여기에는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음료수에 있다 하더라도 미량일 뿐이라고요. 의사는 고개를 가우뚱하며 선생님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번 분명히 수면제 장기 복용 부작용입니다. 잘 확인해보세요.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평소 무슨 약 먹는지 확인도 해보시고요. 그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젊었을 때부터 뭔가 나른하고 몽롱하다 싶었는데 이게 수면제 증상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몸이 항상 이랬는데도 의심하지 않은 제가 바보같이 느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뺨도 몇 대 치고 식스도 사 먹고 입술을 깨물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때마침 동네 마실을 나갔는지 집에 없더군요. 저는 기회다 싶어 여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부엌 쓰레통을 뒤졌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집어봤는데요. 생선 가시 빵 봉지 등 오래된 쓰레기들이 밑에 있어 냄새가 심하게 나고 역하더군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몇 겹의 쓰레기를 헛구역질을 해가며 떠나자 약봉지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쪽지 모양으로 접어져 있어 펴야 했는데요. 펴보니 상호명이 써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핸드폰으로 약명을 검색했습니다. 수면제라고 뜨더군요. 약봉지는 국물에 약간 절여져 있었지만
저는 증거물로 챙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부엌 한 구석에 있는 절구가 눈에 띄더군요. 절구에는 무언가 하얀 게 묻어 있었는데요. 수면제로 의심하고 보니 마치 약을 받고 남은 가루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비닐랩에 그 가루도 추가로 챙겼습니다. 내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수면제를 먹였구나. 의심이 확신이 도는 순간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한 것인지 무서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내가 먹인 수면제 성분 때문에 점점 하품이 나오고 정신이 없어지는 것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아내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들춰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증거물들을 검은 봉지에 싸서 옷 안주머니에 잘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침대에 기절했습니다. 잠이 깨고 나니 아내가 있었습니다. 저녁을 하고 있는지 맛있는 고등어구이 냄새가 나더군요. 음식에 무엇을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몇십 년간 집밥을 꼬박꼬박 먹어놓고 갑자기 안 먹는다 하면 의심을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맛있겠다라고 하며 밥을 반 정도 비웠고 아내는 맞은편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다 먹고서는 그대로 화장실에 가서 속을 개었습니다. 그러고선 잠시 바깥 산책을 한다 하고 휴대폰을 들고 나왔지요. 아내는 아무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는 밥 먹고 2시간 후쯤에는 눈이 서서히 감겨야 했지만 전혀 졸리지 않고 쌩쌩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나에게 수면제를 먹였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친구 아내도 자주 피곤하다고 하며 술자리에서 쓰러지듯 자던 것이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친구 아내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고 전화를 받더군요. 놀란 눈치였습니다. 정호씨가 웬일이세요? 저에게 전화를 다 걸고 지금 이는 집에 없어요. 그쪽으로 전화를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제가 미연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비밀로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성.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의 미연씨는 꿀꺽침을 삼키고는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도 묻더군요. 저는 혹시 미연씨 남편이 미연씨한테 수면제 먹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연씨는 웃더니 단박에 아니라고 하더군요. 무슨 말이냐고 수면제를 왜 먹이냐고 하면서요. 전화해서 할 말이었어요? 라고 하는데 저도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착각한 건가 의사가 틀릴 수도 있잖아. 옛날에 불면증으로 고생해서 내가 나를 위해 수면제를 챙겨준 건데 내가 그것도 몰랐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들기 전 아내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는 사이 미연 씨한테서 문자가 오더군요. 사실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내일 카페로 오세요라고요. 저는 근무 시간 중 점심시간만을 기다리다 나왔습니다. 웬일로 밖에서 먹냐며 신기해하는 경비원들을 뒤로 하고요. 그리고 카페로 갔는데 미연 씨가 앉아있다군요. 제가 앉자 미연 씨는 가방에서 이것저것 사진들을 해냈습니다. 제 말에 너무 충격받지 말아요. 사실 영호 씨와 정숙 씨 오래전부터 바람피고 있었어요. 정호 씨가 여태까지 몰랐던 것이 신기할 정도로요. 무려 30년 동안이에요. 정호 씨 정말 모르셨죠? 저는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정호 씨가 빨리 알아채길 바랐는데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정호 씨도 알다시피 제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저를 든든하게 보호해줄 친정 식구가 있나요? 그래서 이혼을 할 수가 없어 긴 세월 꼿꼿이 버티며 살아왔어요. 하며 사진들을 내는데 친구와 아내가 전라상태로 친구 집, 아니 그 친구라 부르기도 싫은 개새끼 집에서 뒹굴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라며 동영상도 있고 녹음 파일도 있다며 나중에라도 이혼 소송을 때 필요할까봐 차곡차곡 모아놨다고. 처음에는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이제는 이런 사건들을 겪으며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식어 괜찮다며 웃어 보이더군요. 심지어는 미연씨가 수면제에 내성이 생겨 조금 먹었을 때는 잠에 잘 들지도 못했는데도 둘이서 미연씨 앞에서 신나게 그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일부러 깨어있는 것을 알면서도요. 미연씨 말로는 오히려 본인이 반쯤 깬 상태로 눈을 뜨고 있으니 더 신이 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미연씨가 절대 이혼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서 더 그런 것 같다며 미연씨는 씁쓸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충격적인 길을 모두 듣고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 누군가 계속 심장을 쥐어짜는 것만 같은 느낌이더군요.
미연 씨가 괜찮냐고 묻는데 저는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미연 씨로부터 증거물들을 모두 복사받아 받고 저는 터덜터덜 경비일을 위해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여태 아내와 30년 동안 살아온 세월, 친구와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친하게 지내온 게 다 뭔가 싶더군요. 심지어 이 건물도 그 금수만도 못한 친구의 건물이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성공해서 정정거리며 나를 부리고 내 아내와 놀아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밤낮으로 사람들 출입이나 지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목숨을 끊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거짓된 사람들의 행태를 끝내야 했습니다. 제가 죽는다면 남 좋은 일만 하는 것이었죠. 그것도 불쌍한 미연 씨는 다시 뒷전이 되고 아내와 친구 놈만 신나서 날뛰는 세상이겠죠. 저는 그 꼴을 죽어서도 볼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후로 내가 해주는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면제에 취한 척 연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항상 몽롱하게 눈빛도 흐리멍텅하게 뜨고서는 축 늘어져서요. 여태 해오던 대로 하면 되는 거라 쉽더군요. 아내도 전혀 의심하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자주 만나던 사이였기 때문에 금방 친구놈 부부와 약속이 잡혔습니다. 저희는 1차로 고깃집을 가서 술을 퍼마셨고 저는 그때부터 이를 갈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졸린 척 하는데 아내와 친구놈의 신난 얼굴을 얼마나 찢어놓고 싶던지요. 그러고는 뒤풀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놈이 자기 집으로 가자 하는 저는 제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거실과 침실에 제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들어가 얼마 안 돼 꼰나 떨어진 척을 하여 거실에 누워 코를 골며 자는 척을 했습니다. 아내와 친구놈은 철석같이 믿더군요. 미연 씨는 오늘 아프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제 앞에는 살색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미연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둘은 굳이 제 앞에서 그 짓거리를 하더군요. 집 온갖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유독 재능 근처에서 할 때 제일 신이 나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혐오스러웠지만 증거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혹시라도 눈치챌까봐 눈을 질끈 감고 표정을 가만히 하려 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나 친구놈의 얼굴을 갈겨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제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그랬다가는 친구가 빌려준 돈들은 물론 증거도 모으지 못해 모든 일이 헛사로 돌아갈 테니까요. 지치지도 않는지 그들은 몇 시간이고 그 짓을 반복했고 어느새 쓰러져 잠들 때 저는 그제서야 일어섰습니다. 어찌나 화를 참고 긴장을 했는지 뒷목이 뻣뻣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저는 나체로 잠든 두 남녀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드럽게 깨웠죠. 일어나봐 해도 오래 그 짓을 하느라 피곤했는지 잘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몇 번 발로 흔들어 깨우니 그제서야 눈을 뜨던데요. 친구놈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서고 아내는 주변에 가릴 것도 없어 손과 무릎으로 앞면을 가리려고 노력하더군요. 저는 그 노력이 가상에 코웃음이 났습니다. 여태 나 몰래 이 짓을 몇십 년간 하니까 좋았어?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새끼들아 했더니 친구놈은 사람 부리던 버릇이 어디 안 갔는지 기어야 할 때 기지 않고 야 김정호 너네가 여태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어디 버릇 없이 네 아내랑 놀았다고 그게 그렇게 큰일이냐? 너처럼 능력 없는 남자 밑에서 사는 재수씨가 불쌍해서 거뒤줬건만 건방지게 지금 자는데 운수를 두고 그래? 라며 되려 호통을 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마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증거 확보도 다 된 상태였죠. 됐고 둘 다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든지 어떻게든 해봐. 내가 너네 꼭 불행하게 나락으로 떨어뜨려 줄 거지만 하고 어리둥절해 있는 두 남녀를 발가벗은 채로 내보내고 옷도 밖에 던져줬지요. 친구놈이 바라 그랬지만 저는 경찰을 부른다며 전화기를 들고 난리를 쳤더니 순순히 옷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술병과 난투로 난장판이 된 거실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 생각이 절실하게 나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멀쩡한 정신일 수 있다는 것에 지나간 세월이 아까워 통 안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됐습니다. 미연 씨에게 받은 자료와 제가 수집한 증거를 모두 모아 이혼 소송을 할 때 제시하니 저에게 유리하게 재산 분할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협박을 해서 빚을 탕감하는 것은 물론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사진을 회사 게시판에 뿌린다고 해서 돈도 받아냈습니다. 더 받아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몇 천만 받고 더 이상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미연 씨도 소송을 걸어 영호 씨의 재산을 상당 부분 뺏어오고 그 두 남녀는 상간녀 상간남으로 찍혀 지금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고 하더군요. 사업도 이런 소문이 나면서 거래처들이 모두 거래를 끊어 빈털터리가 됐다는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딸아이는 갑자기 벌어진 일들에 대해 어안이 벙벙해했지만 모든 사실의 전말을 알고 나서 엄마는 꼴도 보기 싫다며 아버지 여태 몰라서 조송하다며 나중에라도 혼자 많이 외로우면 집에 들어와서 살라는데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고맙던지요. 수면째 탄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으니 정신도 또렷해지고 머리도 좋아진 것 같아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될 것만 같네요. 젊을 때 하던 기술직을 다시 말짱한 정신으로 도전해 볼까 합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의 미연 씨는 꿀꺽